40cm를 기준으로 하고. 40. 예. 아까 가면 이제 저쪽에 예. 작년에 식재한 데가 뭐 30cm도 있고 40cm도 있고, 예. 축을 여러 개 받은 데는 좀 좁죠. 예. 그런 거 한번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 요거는 몇 년생입니까? 이거는 후지 종류인데요. 후지. 예, 품종이 후지입니다. 후지인데, 지금 4년 차 들어갑니다. 올해 4년 차. 네. 올해 4년 차. 예. 지금 이 축간거리가 한 1m 80? 1m 60이에요. 1m 주간거리가. 60. 나무와 나무 주간거리가 1m 60이고요. 주간이 1m 60. 저는 그냥 후지인데 사축을 받았어요. 그래서 40cm, 44, 16. 그 사축으로 가는데,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처음 시작하면서, 예.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식재하는 분들은, 한 2m 정도 주간거리를 이렇게 해서, 예. 한 6축, 후지는 6축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요수로. 예,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농가들. 후지는 아무래도 이제 세력이 세기 때문에 세니까. 장과지라 사축으로 하면 조금 더 이제 상단으로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6축 이상 하면 좋겠다. 6축 이상. 예. 후지 같은 경우는. 예, 예. 구요수로 하되. 네네. 근데 사장님이 이제 이 축간거리를 네. 이거를 40 이상 해야 된다. 그건 품종에 관련 없습니까? 품종을 떠나서요. 뉴질랜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축 정도를 전 세계적으로 처음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는 아예 30cm 이상으로 축간거리를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예. 도리교니 교수가 11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5년 전, 6년 전에 발표했잖아요. 예. 구요트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 눕혀가지고 심는 거. 예, 예. 그런데 거기는 갈라 품종이고 사과가 200g 내외 작기 때문에 작은 거. 20cm, 뭐 15cm 축간거리를 많이 이렇게 세웠죠.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적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으로 안 하고 거의 약재 적과해서 끝내버리는 두꼭지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예. 작게 키우니까.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30cm 미만으로 가면은 사과를 좀 더 대과로 만드는데 제한이 생기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작년에 예. 2024년도에 30cm 이상으로 하는 게 맞다. 축간거리는. 축간거리를. 네, 30cm 이하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30cm도 제가 해보니까 좀 한국에서는 좁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40cm 정도를 나름 이렇게 그게 네, 맞다. 경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있어요. 4년 차인데 네. 사장님이 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어보시니까 20, 30은 네. 너무 좁다. 그렇죠. 축간거리가. 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과 생산이 어렵다. 축간거리가 좁으면 그건 왜 그런 그 대과 생산이 어렵다기보다도 예. 아무래도 이제 결과지가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제 가지들이 예를 들면 여기가 내년 꽂는 사과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40cm인데 벌써 20cm 정도에서 사과가 여기가 달린다고 생각하면 예. 이쪽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 밀식장에 약간 겹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된다. 좁게 해서 물론 사과를 지그재그로 달아가지고 적게 달면 과하는 크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런데 예, 예. 수영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 밀식장에도 오고 또 통풍, 바람이 이렇게 통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갈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너무 좁으면.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장님은 지금 여기가 이제 주간이 1m 80인데 1m 60. 1m 60이니까 축간거리를 40씩 했다. 네. 그래서 지금 4축으로 했고 만약에 6축으로 한다 그러면 2m 정도 주간거리를 해서 2m? 예. 2m 정도 해서 그래서 35cm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죠. 아무래도 이제 예. 후지 같은 경우는 6축에서 8축 정도가 가장 좋은데 세력이 이제 세게 나가기 때문에 예, 예. 그러려면 주간거리가 좀 더 넓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주간거리를 1m 60으로 했기 때문에 4축을 받은 거고 예. 그런데 이제 품종에 따라 후지 제외하고는
조생종이라든가 중생종 뭐 이런 품종들은 축을 뭐 6축, 8축까지는 하는 것보다도 예. 가장 경제적인 게 5축에서 4축 이 정도가 가장 경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사과를 착과를 시키면 세력이 많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축수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제 경험상. 예.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4축 미만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미만. 같습니다. 예. 그럼 홍로계열 홍로계열은 보통 4, 5축으로 하는 게 맞죠. 4, 5축, 예. 4, 5축으로 예, 하는 예. 게 맞고 예. 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6축에서 예, 8축. 예. 이제 수세가 세니까 예, 예. 축을 좀 많이 받는다 그 얘기구나. 예, 그런 게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장님 말씀은 이 구요수를 하되 뭐 품종별로 좀 축 수가 또 다를 수 있고 대신 중요한 거는 축간 거리가 너무 뭐 20, 30 이렇게 좁은 거보다는 40 정도 좀 이렇게 넓혀서 관리하는 게 편하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열간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축이라든가 뭐 평면 수영을 하다 보면 이 열간거리를 이탈리아 같은 데라든가 초기에 우리나라에 뭐 몇 년 전에 들어올 때는 뭐 2m 50, 2m 해도 된다. 예, 예. 이렇게들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정부세성으로 아무리 축수를 많이 뽑아도 보행자 과원이 안 되거든요. 예. 단지 걸어다니면서 사과를 딸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나무는 크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수고가 올라간다. 네, 수고가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10축을 해도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10축을 한 분 이렇게 7, 8년 돼 보니까 다 뭐 4m 이상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축을 해도.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열간거리에 비례하는 게 이제, 예, 높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너무 좁게 하는 것보다도, 예, 평면 수영이더라도 3m에서 3m 50 사이, 좀 3m 이상은 해야 된다. 아, 열간을. 열간거리를. 아, 열간거리도 예.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근데 너무 2.5m 이하로 하면, 예. 작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계 다니는데도 어렵고, 예, 예. 조금 깜빡하고 졸다 보면 바로 나무한테 접근하죠, 기계가. 그리고 이제 사과 수확할 때도 좀 문제가 생기고. 아이고, 오늘 여기 예산인데 전국에서 여기 많이 오는, 견학을 많이 오는 과원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